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 왕 무드셀러입니다. 퇴직자한테 퇴직금만큼 소중한 노후 생활비 재원은 없을까요? 근데 하지만 또 퇴직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한꺼번에 목돈으로 확 수령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목돈으로 받으면 또 세금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거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좀 절감할 수 있다던데. 그래서 이제 연금 수령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퇴직급여를 이제 IRP나 연금저축과 같은 이제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이제 세금을 좀 절감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 구체적으로 또 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세금이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또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또 연금을 한 해 얼마나 또 끌어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궁금한 내용들, 그러니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정말 이걸 행동한다고 할 때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이제 IRP 등 연금 계좌에 이체를 하고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 이제 퇴직소득세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0살인 홍길동 씨가 이번 달에 이제 정년퇴직을 예정하고 있대요. 만약에 퇴직을 하면 퇴직급여로 2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세금 떼고 한 1억 8천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2억 원 받는 사람이 모두가 2천만 원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이거 세율이랑 이거는 이제 근속기간이나 퇴직금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따로 제가 에피소드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세금 관련된 건 한번 찾아보시고요. 일단 홍길동 씨 경우를 예를 든 겁니다. 이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2억 원에서 2천만 원이니까 세율을 계산해 보면 한 10% 정도 되죠. 그러니까 퇴직소득세율은 한 1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홍길동 씨가 이거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 등 연금 계좌로 이체하고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볼게요. 일단 2억 원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할 때는 세금 하나도 안 떼고 2억 원 전액이 고스란히 다 연금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그러면 홍길동 씨가 이제 연금 계좌로 된 2억 원을 이제 수령을 하는데, 이렇게 수령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2억 원을 10등분 딱 합니다. 이거를 1년에 2천만 원씩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된다 그러면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내게 되느냐. 홍길동 씨가 퇴직소득세율이 2억에 2천만 원 해가지고 10% 퇴직소득세율이니까 그거의 70% 수준이면 이분의 연금소득세율 수준은 한 7%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년 차에 2천만 원을 딱 수령하면 그 금액의 7%에 해당하는 140만 원을 연금소득세로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1,860만 원 정도 되나요? 그 금액을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시게끔 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10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수령한다라고 하면 이분은 140만 원씩 계속 세금을 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총 낸 세금을 합쳐보면 한 1,4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 2천만 원을 내셨어야 했는데 1,400만 원만 내니까 이렇게 해서 한 30% 정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다 이해하시기가 조금 편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이자랑 배당 같은 수익도 발생할 텐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었으면 거기서 뭐 예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뭐 펀드를 살 수도 있고, ETF나 이런 거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뭐 이자도 나오고 배당도 나오고, 또 ETF 사고 팔다 보면 매일매일 차익도 발생하고, 이렇게 운용 수익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인출이 되냐 그러면 처음에는 퇴직금 원금부터 쫙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퇴직금 원금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 순서로 뭐가 나가냐 그러면 이제 운용 수익이 마지막에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용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냐 그러면
연금소득세율로 과세하는데 세율은 이제 3.3에서 5.5%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 나이에 따라 다르고요.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55세부터 70세 미만에 이제 운용 수익이 인출된다고 그러면 한 5.5% 정도 세금을 떼고요. 70세부터 80세 사이에는 한 4.4%, 80세 이상이시면은 3.3%를 세금을 뗍니다. 만약에 연금 수령 방법을 종신형 연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 받는 거 있잖아요. 이 방식으로 가져가시면 55세부터 80세 미만일 때는 한 4.4%, 그리고 80세가 넘어가시면 한 3.3% 정도 세금을 내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길동 씨가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더 적게 내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똑같이 했는데 좀 연금 수령을 좀 장기간 좀 수령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법을 조금 개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11년 차 넘어가게 되면 10년 차까지는 아까 퇴직소득세율의 70% 수준의 세율로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11년 차가 넘어가면 퇴직소득세율의 60% 수준으로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우리 또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는 홍길동 씨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길동 씨가 퇴직금 2억 원을 20년에 걸쳐서 나눠 받는다고 밖에 똑같이 나눠 받으면 20년이니까 한 1,000만 원씩 매년 연금으로 수령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이분 같은 경우에 퇴직소득세율이 10%였으니까 70% 수준이면 7%로 과세가 되니까 1,000만 원 받을 때 7% 세율 딱 부과하면 한 70만 원 정도 세금을 낼 겁니다. 그러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000만 원에서 70만 원 뺀 930만 원을 수령하게 될 거죠. 이게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930만 원씩 계속 수령해 나갈 겁니다. 근데 11년 차가 딱 되면 퇴직소득세율의 60%가 적용되니까 홍길동 씨는 10%에 60% 수준이면 6%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수령할 때 60만 원 세금 떼고 94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20년 동안 퇴직금 원금 다 수령하고 나면 그 나머지 이제 운용 수익이 빠져나갈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니까 좀 길게 받으면 10년 이상 넘게 수령하게 되면 11년 차부터는 세금을 좀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두 번 연금을 받다가 남은 금액을 일시에 찾았을 수도 있나요? 그게 가능하면 연금을 받으면서 받았던 혜택은 다시 또 물어내야 되나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이제 세금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연금 수령을 선택을 했는데 또 사람 일이라는 게 이게 뭐 마음먹으로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금이 묶이는 것도 많이 싫어하시는 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1년, 2년, 3년은 연금으로 받고 갑자기 4년 차에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해버렸다. 그러면 1년, 2년, 3년 차에 세제 혜택 본 거 물어내야 되냐? 안 물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혜택 본 거는 그대로 유효하고요. 그 이후에는 원래 내야 되는 세금들 그대로 내는 거니까 더 내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내야 되는 만큼만 세금을 내는 거라서 앞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간 동안은 혜택은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이 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원래 세금 내야 되는 만큼만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퇴직금 받으시면서 이거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고민하시는 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러면 일단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이체하시고 거기서 고민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한 번이라도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은 이득이 되니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그러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로 이체하고 나서 언제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느냐? 정확히 이야기하면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나서 55세가 넘어가면 연금을 개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분들은 바로 그럼 연금 받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 가입한 다음에 5년 지나야 연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원희 씨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퇴직자분들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 질문이고 제가 어저께도 전화로 이 질문을 똑같이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연금저축이나 IRP에 저축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입하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부터 55세가 넘어가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5세에 가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5년 더 기다렸다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딱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퇴직급여가 들어오면 5년을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급여가 들어온 계좌는 연금을 바로 수령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55세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55세 넘어가고 5년 조건을 두 개 다 충족하는 게 아니고 그냥 55세만 넘어가시면 연금 수령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거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이 나 연금저축 기존에 터놓은 게 없으신 분 많잖아요. 그런 분이 연금저축 IRP 계좌 개설 새로 하시고 퇴직급여 그때 집어넣으시면 55세 넘어가시면 바로 연금 수령하시는 거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러면 55세 이후에 신청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건은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고금액만 연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금 수령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제가 간단한 수식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또 수식만 보면 이제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제가 가능하면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참고 한번 견뎌보십시오. 수식 한번 보시면 이 수식이 밑에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는데 분자에 있는 거 뭐냐면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연금 계좌의 평가부터 해야 됩니다.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먼저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뭘로 나누냐 같으면 11 빼기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눠요. 그 나온 값의 한 120% 정도가 연금 수령 한도가 되는데 복잡하죠. 이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 계산 홍길동 씨 사례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홍길동 씨가 지금 60살이잖아요.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2억 원 받으셨잖아요. 그거를 IRP 계좌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럼 분자에는 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수령하는 첫 해니까요. 분모에는 11 빼기 연금 수령 연차가 1년 차잖아요. 11 빼기 1 하면은 10이 나오죠. 그럼 2억 원 나누기 10 하면은 2천만 원이 되죠. 그 2천만 원의 120%가 되면 첫 번째 해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2,400만 원까지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500만 원은 못 쓰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2,400만 원까지만 연금으로 보고 2,400만 원 넘어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외 수령으로 봐서 할인 혜택을 적용시켜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년차 잔고는 어떻게 되냐? 홍길동 씨가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첫 해인 집어넣고 연금으로 한 2,200만 원을 찾았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또 굴려가지고 이자로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2년 차에는요, 과세 개시일, 그러니까 1월 1일 날 잔고 평가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은 2년 차 1월 1일 날 잔고가 1억 8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 1억 8천만 원을 나누기 이번에는 11 빼기 2년 차니까 2로 하겠죠. 9죠. 그러면 1억 8천만 원 나누기 9 하면은 똑같이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금액의 120% 정도가 되면 2년 차에도 연금 수령 한도는 한 2,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 날 잔고를 이렇게 평가해 나가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기준으로 해서 연금 수령 한도를 정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첫 해에는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한 날짜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지 오래된 분들은 연금 수령 한도가 더 크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연금 수령 한도 계산할 때 분모에 보면 11 빼기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 뜻은 가능하면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지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3년 3월 이전에는요, 5년 정도만 수령하면 되도록 법이 되어 있었어요. 다시 이제 홍길동 씨 사례로 넘어가서 홍길동 씨가 2억 원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근데 홍길동 씨가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수령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자는 2억 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분모는 11 빼기 1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11 빼기 6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억 원 나누기 11 빼기 6이니까 5가 되죠. 2억 원을 5로 나누면 4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금액의 120%가 되면 4,800만 원까지 첫 해는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 입장이면 본인이 퇴직연금을 가입한 시기가 언젠지 확인해 보시고요. 연금을 수령하는 계좌 중에서 오래된 계좌가 있으면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한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로 수령하시게 되면 첫 해년도에, 그러니까 연금 수령 한도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과세하는데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면 어떻게 되나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 수령 한도 이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퇴직소득세율의 70%, 10년차 이내에는 10년차 초과했을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60% 정도 적용해서 할인해고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에서 5.5% 세금 적용한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근데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한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연금 수령 한도가 2,400만 원인데 첫 해 한 3천만 원 뺏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2,4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한 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 적용을 안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3천만 원을 뺏었었다라고 하면 2,400만 원까지는 홍길동 씨 같은 경우에는 7% 세율이 적용되니까 한 168만 원 정도 세금이 되고요. 600만 원에 대해서는 원래 이분 퇴직소득세율이 10%였으니까 10% 그대로 적용하면 60만 원 정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228만 원 정도가 되나요? 이렇게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운용수익이 찾아쓰는 해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6.5%에 되는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목돈을 인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때는 사정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정 봐줘야 되겠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정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서 내가 금액을 좀 많이 찾았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연금 수령 한도에 그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 예를 들어 그럼 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연금 계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뭐 해외 이주하는 경우, 뭐 사망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하는 경우는 그때 찾는 것들은 수령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두 번째, 이게 많을 것 같아요.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서 그래서 자금 인출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연금 수령 한도 계산할 때 그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들어가는 경우도 그렇고요. 내가 맡겨놓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당하거나 파산하는 게 이런 경우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의해서 인출하는 거는 수령 한도에 이거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사정들은 봐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연금을 다르게 수령할 수도 있나요? 뭐 어떤 애는 많이 받고 어떤 애는 적게 받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연금이라고 하면 고정관념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연금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게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꺼내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정한 상품에 가입해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주는 상품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꺼내 쓰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이 하시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매달 받는 금액들을 기본적인 금액들을 정해 놓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자금이 좀 더 필요할 때 수시로 더 꺼내 쓰시는 형태로 인출하는 것들이 가능하니까 연금 수령 금액 정하거나 이럴 때 이제 금융회사 가셔가지고 어떻게 정할지는 그 부분은 좀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소식을 제때제때 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